안녕하세요. 내 삶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겁다고 했지만 어렵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왜 못 받는 걸까? 지금 이 질문을 실제로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월가에 수만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있습니다. 전액 지급은 어렵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처음부터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돈은 넘치는데 수익은 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등장한 상품이 있었습니다.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 그런데 주식처럼 매일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름은 사모대출, 영어로 Private Credit. 쉽게 말하면 은행 대신 투자자들이 직접 중소중견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블랙록, 블랙스톤, 아폴로, 모건스탠리.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월가의 거물들이 이 시장을 키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시장의 규모는 약 1.7조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건 안정적이다. 가격도 안 흔들리고 수익도 꾸준하고 주식 대신 여기 넣어두면 된다. 그 믿음 위에서 이 시장은 조용히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뉴스 한 줄이었습니다. 기업 부도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데 버티는 기업들이 한계에 왔습니다. 사실 이건 처음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빌린 돈은 변동금리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5, 6%이던 이자가 지금은 10에서 12%까지 올라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소프트웨어와 기술 기업들은 AI 때문에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치 기준으로 2025년 미국 사모대출 차입 기업의 디폴트율은 9.2%,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들이 만기를 맞이하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무너진 건 없었지만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 그게 먼저 왔습니다. 2026년 2월, 블루아울이라는 대형 운용사가 자사 사모대출 펀드에서 더 이상 분기별 환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매란 간단히 말하면 내 돈 돌려주세요 입니다. 그걸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블루아울의 주가는 이 발표 하루 만에 10% 폭락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이번엔 훨씬 더 큰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블랙록의 260억 달러짜리 사모대출 펀드 HLEND의 분기 환매 요청이 순자산의 9.3%까지 몰렸습니다. 블랙록은 5%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기다리라고 답했습니다. 요청한 금액은 약 12억 달러. 실제로 받은 건 6억 2천만 달러. 절반이 잠긴 겁니다. 이건 블랙록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사모대출 펀드에도 순자산의 약 11%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들어왔고 실제 지급은 요청액의 45%에 그쳤습니다. 아폴로도 11.2%, 클리프워터의 330억 달러짜리 펀드에는 순자산의 14% 가까이 환매 요청이 몰렸습니다. 한 곳이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살펴봅시다. 왜 큰 회사들이 돈을 못 돌려주는 걸까요? 사기를 친 건지 아니면 망한 건지 둘 다 아닙니다. 이 펀드들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돈을 넣으면 펀드는 그 돈을 기업에 빌려줍니다. 기업은 3년, 5년에 걸쳐 갚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말합니다. 지금 돌려주세요. 이게 바로 유동성 미스매치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분기마다 환매를 허용하면서 실제 자산은 몇 년짜리 장기 대출에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환매 요청이 조금씩 들어올 때는 유동자산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9%, 11%, 14%가 동시에 들어오면 펀드는 팔 수 있는 것부터 팔아야 합니다. 좋은 자산부터.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팔기 어렵고 덜 좋고 더 설명하기 힘든 자산들입니다. 그러면 남은 투자자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가려 합니다. 그럼 다시 더 팔아야 합니다.
나쁜 순환고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이 시장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보였냐는 겁니다. 주식은 가격이 매일 보입니다. 오르면 기쁘고 내리면 바로 느낍니다. 그런데 사모대출은 다릅니다. 가격을 펀드가 스스로 정합니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자기들 일정에 따라. 그래서 평소엔 변동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안전해. 가격이 안 흔들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 흔들린 게 아니라 아직 제대로 안 보인 것 아닐까? 실제로 한 대형 운용사의 펀드는 특정 기업에 빌려준 돈을 단 3개월 만에 장부에서 100%에서 0%로 써내렸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완전히 건강한 자산으로 평가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자산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개별 사건 하나라면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장부에 100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얼마일지 모르겠다. 이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시장의 신뢰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흐름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판매 요청이 많아진다. 펀드는 좋은 자산부터 판다. 남은 포트폴리오 질이 낮아진다. 손실이 공식화된다. 더 많은 투자자가 나가려 한다. 펀드는 더 팔아야 한다. 기업들은 새 대출을 못 받는다. 기업 부도가 늘어난다. 다시 펀드 손실이 커진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더 빠르게 도는 구조입니다. 금융에서는 이걸 데드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 출구에 사람이 몰리는 장면이 손실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래봤자 상호펀드 얘기잖아. 나는 은행 예금만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맞습니다. 직접 연결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연관성은 있습니다. 사모대출 펀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이 펀드에 제공했던 신용한도를 줄이거나 담보를 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펀드는 더 빠르게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들이 자금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멈추고 비용을 자릅니다. 그 영향은 고용으로, 소비로 천천히 퍼집니다. 이게 금융 안에서만 도는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결국 실물경제와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이 2008년 금융위기의 반복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은 아닙니다. 대형 운용사들은 구조적으로 장기 자금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지금 당장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은행의 직접 노출도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폭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안정적이라는 믿음 위에 쌓인 시장이 지금 그 믿음의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이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다음 분기에도 판매 요청이 5% 한도를 계속 넘는지입니다. 한 번은 일시적 불안일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이 반복되면 그건 구조적인 신뢰 붕괴입니다. 기업 부도율이 계속 오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의 차입 기업 상당수가 높은 이자를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이 사모대출 관련 조건을 더 까다롭게 바꾸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시작되면 비은행 시장의 긴축이 전체 신용시장으로 번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쁜 방향으로 가면 그때는 펀드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견기업 신용 전반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주식처럼 매일 흔들리지 않았던 건 정말 안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매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이런 깨달음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퍼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가시화됩니다. 지금은 아직 조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